자, 아까 우리 이제 1조, 2조, 1조, 2조, 1조, 2조. 1조가 먼저 눈을 크게 뜨고, 2조는 눈을 딱 감고, 1조는 2조에 계시는 분을 쳐다봐요. 눈을 딱 감고. 2조가 검사하잖아. 요거 지금 2조는 눈을 감으세요. 편안하게 눈을 감고 2조는 가만히, 자, 1조는 2조의 몸을 보세요. 라인을 이렇게 편하게 서 있는데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보세요.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불과 몇 초 지났는데 계속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앞뒤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좌우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빙글빙글 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뭐 반대 옆에서만 보지 말고 뒤에서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은 쓰러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서 있다가 막 이렇게 막 깜짝 놀라듯이. 자, 이제 눈을 뜨시고 다시 이제 임무를 교대합시다. 자, 이쪽 전부 다 눈 감으세요. 이쪽 앞에 서서 눈 감고 이쪽가 이쪽가 눈. 눈 뜨시고 앉으세요. 내가 봤더니 내가 본 사람은 앞뒤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앞뒤로. 나는 이렇게 내가 본 사람은 이렇게 움직이더라.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안 움직이더라. 안 움직여.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윙. 지금 이렇게 하나의 실험을 해도 우리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야. 이 몸이. 왜 그럴까? 여기에는 오늘 이제 여기까지 복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골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몸의 중심선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내 몸의 변화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생각에 우리 이 골반 저근이라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봅시다 했던 거예요. 골반 저근. 자, 몸을 이렇게 쳐다보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마치 서 있는, 우리 직립이라고 하죠. 이렇게 직립의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이 직립에 대해서는, 이 직립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에 효과적으로 서 있을까요? 아니면 비효과적으로 서 있을까요? 잘 서 있으려면 중력을 잘 받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면 중력을 잘 받고 내가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는데, 내가 몸이 이렇게 앞으로 좀 구부러졌다면 이것을 내가 바로잡기 위해서, 이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내 몸은 쓸데없는 많은 근육들이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늘상.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나는 늘상 피곤해요.
피곤해요? 나는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는 조금만 여기 낮은 산만 가도 숨이 차고 갈 수가 없어요. 정거장, 두 정거장만 걸어갔다 오라고 해도 못 걷겠어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운동을 시켜도 마찬가지야. 나는 힘들어서 운동 못합니다. 가서 헬스클럽에서 뭐 운동을 하라고 시켜도 못해. 왜? 내 몸의 중심이 틀어져 있으면 늘상 그것을 중력에 바로 잡으려고 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를 쓰는 것은 내 몸에 늘상 피곤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내 몸이 피곤하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회원으로 찾아왔어요. 내가 늘상 이렇게 피곤한데 운동이 부족하대요. 피곤하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이 부족이 또 나오고 그 운동 부족 때문에 또 다시 내 몸이 허약해지고 허약한 것 때문에 늘상 피곤함을 느끼는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첫 번째 일이 바로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 중심을 잡아주면 내가 느꼈던 것이 그 피로감이 확 줄어드는 거야. 바로 그렇죠. 내가 몸이 앞으로 숙여져서 이것을 안 넘어지려고 지금 온몸에 다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똑바로 세웠어. 내가 그런 일을 할 일이 없잖아. 그러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거야. 이게 근육의 생리입니다. 뭐 이렇게 있는 거 아까 다시 얘기했죠. 스트레스가 뭔지 이렇게 있는 거 그건 뭐 어때? 이렇게 조금 있는 거 이게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이 지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몸에는 바로 중요한 여러분의 골반에 아주 효과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좀 제가 아까처럼 얘기했지만 내 몸이 자꾸 이렇게 끄떡끄떡 좌우 아마 회원들 오면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눈 감고 한번 이렇게 세보세요. 그 사람이 몸무게 아니면 그 사람의 몸의 균형감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틀어져 있는지도 좀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자, 우리 이제 어저께 복부에 대한 거를 얘기했어요. 복부에 있는 근육 책을 한번 찾아봅시다. 근육에 대한 거. 잘 나왔어요? 몇 페이지죠? 95페이지. 95페이지. 복부 전면부의 자, 우리의 몸에 우리 뼈다구는 206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근육은 사이 소통하는 사람마다도 많이 달라요. 그렇지만 최소 400개는 있다라고 그걸 얘기해요. 많게 쉬는 사람은 뭐 600개 정도의 근육을 우리가 갖다. 그걸 어떻게 얼마큼 잘게 자르냐에 따라서 그 개수가 이렇게 판단되는 거지. 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네. 자, 여기에는 우리가 큰 근육이 있고 우리 몸에 작은 근육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근육을 다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평가하기가 아주 좋은데 그러면 큰 근육이 중요할까? 작은 근육이 중요할까? 둘 다. 네. 어저께 얘기했어요. 볼트너트의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늘상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볼트너트. 자동차 수리공점에 가면 이만한 박스에 볼트너트가 수북히 쌓여 있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 카센터에 오면 제 엔진이 이상한 것 같아요. 시동이 잘 안 걸려요. 핵심에 어떤 얘기를 해요. 그것이 곧 다 어셈블이 돼서 내가 기능을 발휘할 때는 훨씬 중요한 그 볼트너트 작지만 이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 몸에는 그렇게 큰 근육이 있고 그 큰 근육은 뭐예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큰 일을 하려면 작은 근육에 도움이 없으면 그 큰 근육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주동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게요. 팔을 우리가 굴릴 때 쓰는 것이 여기 앞쪽에 있는 이두박근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이두박근. 그러면 이 이두박근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주동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일 때 반대편에 있는 근육이 하나 있어요. 자, 근육의 우선 생리는 근육은 무조건적으로 수축만 합니다. 우리가 팔을 구부렸다가 팔을 피면 이두박근이 이완된 데가 아니에요. 이두박근은 오로지 수축만 합니다. 팔이 피는 거는 이두박근이 수축했다가 이완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완시키는 거는 안 해. 수축만 하고 수축 안 하면 이완이 되는 거예요. 얘가 스스로 내가 이것을 이완시킬게. 이게 수축했다가 이완이라는 동작을 합시다. 수축했다 이완되면 수축을 시키고 이완돼. 그러면 이두박근이 이완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삼두박근이라고 하는 얘가 수축을 해서 팔을 피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얘는 아무 일도 안 해요. 근육이 가지고 있는 생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근육이 그러면 수축했다 이완도 하는구나라는 거는 없어요. 오로지 근육은 수축만을 합니다. 그래서 내 팔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주로 움직였다 해서 그걸 주동근이구나라는 것을 이루죠. 그러면 어느 근육도 주동근이라는 이름을 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동근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근육도 그 하는 행위에 대해서 주동근이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하는 일을 길항근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동근과 길항근이 서로 이를 번갈아 가면서 어떤 동작을 수행하게 되죠. 그러면 자, 내가 이 펜을 들고 입에다 집어넣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명령을 내렸어요. 내 팔을 입에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갔어요. 입이 안 왔네. 이렇게 해서 집에 집어넣나? 그죠? 요걸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돼요? 큰 동작을 하지만 요걸 맞추기 위해서는 뭔가 작은 근육들이 이것을 맞춰줘서 들어오게 돼요. 이 작은 근육이 안 되면 이런 동작이 나와. 큰 동작이 움직이지만 크게 큰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애당초 움직이지도 않아. 애당초. 그래도 큰 근육이 있으니 크게는 가잖아. 그러면 10번 하다 보면 한 번은 들어가겠지. 그죠? 하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근육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작은 근육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꼭 작지만은 않아요. 내가 크지만 때에 따라서는 작은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작은 일을 해야죠. 내 목소리가 이렇게 크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여보세요 조그맣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내 근육이 작게 얘기할 때, 조그맣게 얘기할 때 그것을 우리가 보조근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얘를 보조해서 큰 근육의 움직임을 내가 코디네이트 시키는 거야. 그 보조근은 섬세한 동작을 이루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내가 어떤 큰 움직임을 할 때 이 움직임이 제어를 하지 않으면 훅 가겠죠. 시작하면 끝까지 확 가버리잖아. 그래서 끊임없이 이 행동을 저지하는 애들이 있어요. 잘하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것을 중화근이라고 해요. 내 움직임을 자 이렇게 크게 우리가 주동근과 길항근, 보조근, 중화근 이렇게 큰 그룹들이 하나로 다들 뭉쳐서 어떠한 퍼포먼스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임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요. 내가 팔이 아파서 왔습니다. 팔이 아파서 왔어요. 팔이 아파서 왔을 때 팔이 아팠어요? 그러면 이 팔이 아픈 게 뭐가 잘못됐는지 일단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팔이 아파요. 여기 엄청 아파요. 팔. 이러면 여기에 있는 근육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건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인대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신경이라는 게 잘못됐는지 아니면 피가 다니는 혈관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림프의 흐름이 있는 림프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피부에 문제가 있어서 아픈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얘기할 때 팔이 아프다고 하는 거는 그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다양한 시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저 뭐라 그래요? 근육이 잘못됐네요. 그건 자기 생각이야. 자기만의.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이게 진짜 어떻게 아픈지. 근육이 아프려고 하면 자, 우리 간단하게 자기 한번 팔을 이렇게 들고 좀 구부려 보세요. 이렇게 움직일 때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팔 아파요. 아파서 못 움직여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도 나 팔이 아파서 지금 막 괴로워 죽겠어요. 팔 아파요. 이런 사람이 있죠. 팔이 아파도. 가만히 평상시에는 안 아파. 그런데 팔 구부려 보세요. 팔이 아파서 못 구부려요. 이렇게 내가 구부려 보세요라고 할 때 아파서 못 구부려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근육이 잘못된다. 근육이. 그다음에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평상시에 가만히 있어도 지금 팔이 아파 죽겠어요. 구부리면 뭐 하여튼 아이가 아파가 죽겠어요. 신경이 잘못된다. 신경이 그냥 계속 아픈 거야. 신경이 일로 가는 신경 팔로 가. 그 다음에 구부리려면요. 아유 지금 평상시도 아픈데 구부리려고 그러면 아유 구부리기도 힘들어요. 이것도 신경이 잘못됐겠죠. 그 다음에 구부리니까 구부리면 더 아파요. 신경도 잘못됐고 거기에 해당되는 근육도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아니 부어있네요. 뭔가 눌러봤더니 쑥 들어갔어. 그 부은 데가. 손을 띄었더니 안 올라와. 한참 있다가 올라와. 그 회복되는 것이. 이거는 림프순환이 안 돼서 내 있는 근육의 압력이 증가하다. 압력이 증가하면 글로 지나가는 신경이 압박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인해서 내가 통증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만 봐도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아까 팔을 구부렸다가 구부리는데 여기가 팔이 되게 많이 아파요. 반면에 또 어디에 두고 이 삼두박근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기량작용을 하는 애가 안 늘어나죠. 얘가 수축이 되면 좁아졌죠. 얘가 효과적으로 늘어나줘야 되는데 얘가 그냥 짧은 채로 고장나 있어. 그럼 이게 구부리려면 아파. 발이 아파서 이게 안 구부러져. 왜? 얘가 늘어나줘야지. 안 늘어나주니까. 근데 팔이 아픈 건 여기가 아파. 팔이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면 우리 뭐라고 생각해? 미두박근이 고장나서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거 구부려보세요. 이게 안 돼. 이거 구부려보세요. 이게 안 돼. 누가 잘못된 거야? 뒤에 있는 애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걸 구부려보니까 구부리는 게 안 되면 요거 봐라. 요 구부릴 때 요 주동근이 얘인데 얘가 고장났겠네라고 생각하는 아까 우리 어저께 얘기했죠? 바둑판에 치면 일어서서 바둑판을 바라고 반드시 그렇게 편협된 생각 그리고 내가 단정지어지는 생각이 여러분이 이런 근육평가에 대한 시야를 굉장히 좁게 합니다. 우리 커리큘럼에 나와 있죠. 그런 자세평가, 근육평가를 할 때 여러분이 꼭 명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아는 지식만큼을 가지고 그 잣대로 갖다 대고 단정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많은 경우에 이게 구부러질 때 안 구부러지면 여기 주동근이니까 주동근이 잘못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내 위에도 뒤에 있는 기량작용에 있는 근육들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고도근과 중화근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하면 이 몸에서는 바로 통증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보면 다시 복부의 근육으로 다시 한번 들어와서 근육에 대한 공부를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근육의 생리에 대한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야. 자, 앞에 복부에 있는 복직근의 근육,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맨 밑에, 우리 배꼽 밑에 있는 근육에 대한 생리를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랫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상 강화시켜야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야 돼요.
자, 복부에 있는 근육 중에 또 하나 이 장요근이라는 근육 한번 찾아봅시다. 일리오소라스모스 장요근 6페이지 앞에. 좀 더 가야 됩니다. 네. 일리오소라스모스. 찾았어요? 일리오소라스. (156페이지) 156, 157페이지에 있는 근육이에요. 이 두 개가 장요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장골근, 우리 소아스, 요근, 156페이지에 있는 것이 우리 요근이라고 해요. 허리 요자를 써서 요근.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있는 게 장골근이라고 해요. 장골에 붙어 있어서. 그러면 이 두 개 근육을 합쳐서 장요근이라고 해요. 근육 두 개로 분리되어 있지만 왜? 한꺼번에 한 오리진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이 장골근에다가 장요근을 옆에 있는 거를 갖다가 옮겨서 그려보세요. 156페이지에 있는 근육을 157페이지에다가 오버래핑해서 그림을 쭉 그려놓습니다. 그러면 그리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어디에 두 개가 근육이 만날까요? 우리 대퇴골이라는 뼈에 가서 붙죠. 그래서 그게 붙여져서 늘상 같은 힘을 발휘해요. 이 허벅지를 이렇게 구부릴 때 쓰는 근육입니다. 네, 중요한 근육이에요. 왜? 보니까 이 근육의 위에 있는 뼈를 봤더니 어디서부터? 허리에서부터 붙어서 내려오죠. 오케이. 그리고 허리에 붙는 근육 중에 허리 속에 있는 요 노란 물렁뼈, 요거를 디스크라고 얘기해요. 디스크. 그래서 요 디스크에 붙는 근육이에요. 디스크에 붙는 근육, 우리 몸에 두 개가 있어요. 디스크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근육은 그 디스크에 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요근이 얘가 잘못되면 몹시 허리가 아픕니다. 장요근이 디스크를 잡아당기는 힘이 발휘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추각판 탈출되는 요인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비박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텐트를 안 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산에 가서 텐트를 쳤어요. 지금은 뭐 아주 다양한 텐트가 많이 나오지만 옛날에 이걸 A형 텐트라고 해서 이게 두 개의 면으로 놔요. 그럼 여기다가 뭐를 세워요? 이렇게 폴대, 우리 폴대 세운다. 폴대, 폴, 이걸 세웠어요. 이 폴이 중심을 잡고 잘 서 있으려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팩을 박아서 줄로 갖다가 세워놓죠. 그래서 얘가 딱 서 있지. 이 줄이 얘가 더 길어지면 이 폴은 일로 쓰러지는 거죠. 얘가 짧아지면 폴은 짧아진 쪽으로 쓰러지겠죠. 우리 몸에 우리 몸에서 폴을 정확하게 가운데로 세우고 있는 줄, 그것이 바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일리오소라스 장요근의 근육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길이가 짧아지거나 또 얘가 길이가 길어져 버리면 누가? 척추
들어가면 이 폴이 쓰러지는 거야. 얘 때문에. 그럼 엄청나게 중요하죠. 늘상 이 근육이 중심을 잘 잡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폴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앞면에 있습니다. 골반이 앞면에서 이렇게 다리로 가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회원이 오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생 꼭 한 번씩 이 병에 안 걸리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감기야. 감기 안 걸려본 사람 있어요? 확 걸리잖아. 근데 뭐 췌장암이야. 췌장암 평생에 꼭 한 번 걸려요? 안 걸리잖아. 요통이야. 털이 누구든지 꼭 한 번씩 아파서 떼돈 고생하는 게 바로 요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기 전에 꼭 아파서 고통받는 게 바로 치통이에요. 치통. 이빨. 치통. 치통은 우리가 치과에서 잘 아니까 빼고 여기 이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동근과 기랑근, 여러분이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틸팅됐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뒤로 후만됐다, 전만됐다, 이런 역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 근육이 바로 이 장요근이에요. 필라테스 하면 이 장요근에 대한 것들 굉장히 많이 여러분이 동작을 취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이 수행이 안 되면 잘 될 수 있도록 근육의 길이를 맞춰주지 않으면 바로 허리에 통증도 진행이 되고 이 속안에 있는 노란 디스크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자, 우리가 디스크라고 하는 걸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 정지혜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베트남에 가면 여러분 이제 사체 관심 있는 분은 아마 기회가 돼서 갈 수 있으면 가는데, 이 디스크가 많이 튀져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해요. 커네이션 뉴클레스 펄퍼시스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위에서 한번 들어봅시다. 조금 이제 확대했어요. 여기는 이제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 극돌기라고 그래요. 극돌기, 척추뼈의 극돌기. 척추뼈 사진 한번 찾아봅시다. 앞쪽에 있을 텐데. 요거를 극돌기라고 해요. 이걸 보면 복부할 때는 여기 7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L1, 2, 3에 있어서 페이지 보세요. 이건 L1 룸바라고 하는 루추의 1번, 2번, 3번, 4번. 그다음 밑에는 5가 되겠죠. 4번 되겠죠? 3까지 써 있으니까 L4. 맨 밑에 있는 거 L5. 그래서 우리 목뼈는 7개로 되어 있고, 경추라고 하는 거는 7개의 표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흉추는 1번부터 12번까지 되어 있고, 흉추의 특징은 갈비뼈가 붙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추는 1번부터 5번이 되어 있고, 5번 밑에는 천골이라고 하는 세이크럼, 천골로 되어 있어요. 천골은 처음에 아기 때는 아까 그랬죠? 우리 아직 한난쟁이 때는 막 800개가 되는 그렇게 많은 4개, 5개의 뼈가 성인이 되면서 하나로 붙어버려요. 그리고 꼬리뼈도 마찬가지고, 꼬리뼈도
4개, 5개 정도의 그 뼈들이 쫙 융합이 돼서 하나의 꼬리뼈를 형성하고 있어요. 천골과 카시스 꼬리뼈라고 하는 것으로 2개의 뼈로 나중에는 성인이 되면 만들어지죠. 야,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여기 이 모형도 이렇게 빨갛게 뭐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그래서 이 모형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누구니 다 튀어나오진 않죠. 그래서 많은 표현들이 다 디스크 걸렸었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디스크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디스크가 있는 위치는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우리 마치 도넛처럼 되어 있어요. 도넛 가운데가 뻥 뚫린 게 아니라 가운데에 잼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도넛처럼 생긴 거에 가운데 잼. 그래서 이 바깥에를 섬유윤이라고 해요. 파이브로스 애널리시스라고 해서 섬유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잼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뉴클레우스 퍼퍼시스, 수액이라고 해요. 수액. 뉴클레우스 퍼퍼시스라고 하는 수액으로 되어 있어요. 요게 합쳐져서 이게 디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다 합쳐서, 이게 합쳐서 얘를 디스크. 사실 디스크라고 하는 병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머리가 아픈 걸 두통이라고 그러죠. 머리가 아픈 걸. 그걸 내가 뭐 전두골통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다음에 뭐 축두골통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이 마찬가지로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디스크라고 하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많은 설명을 하지 않고 병원에서도 디스크예요 라고 하면 내가 디스크 걸렸으니까 허리가 아프구나. 디스크가 어떻게 되는데? 몰라. 그냥 디스크라고 그러면 그냥 디스크인지 알아. You cut me loose and set me